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수업 중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매춘의 일종이다.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Wartime Korean laborers lived a free and easy life.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대학 교수님이 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사회 파장이 될 만한 말을 했으니까 되게 부끄럽기도 했고 네, 왜 아직도 다니고 있는가. 네. 또 대의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으니까 교수 자격에 어떤 의심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죠. 수업 시간에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학생들에게 내비치고 혹은 강요를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랑 위안부를 지금 고급으로 본다는 말씀 그렇게 나오는 결국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 매출에 들어가게 돼요. 살기가 어려워서. 옛날에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연세대는 유석춘을 파면하라! 저는 신촌연대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제 유석춘 교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추정이 되세요? 하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추정하기 힘들죠. 왜 도대체 그럴까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왜냐면 이미 뭐 위안부 이야기가 대중 사이에 불거졌을 때부터 우리나라 학자만이 아니라 일본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증거 연구서가들 쌓아 놓았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과 연계에 대한 의심이 좀 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지금 흐름상 이쪽 편을 드는 게 우리 정치 집단에 유리하다 뭐 이런 정략적 선택? 근데 그건 학자가 할 행동은 아니어서 저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비가 이제 내버려도 뭐 이런 건데 원래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뭐 세월의 신경을 좀 뭐 대변하는 그런 노래를 뭐 통화 연결음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가 이제 마지막 강이고요. 올해 이제 아까도 여보세요? 유석춘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송하는 김구라라고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알죠? 예. 교수님 좀 잠깐 좀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작년에 이제 그 강의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많은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란은 좀 일방적으로 제가 당했죠.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이제 올해 또 마지막 강의 그 내용이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잠시만요. 그 얘기가 지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통 그런 만나고 있는데 예. 한 2시간 후에 전화 한번 해주세요. 유석춘 교수하고 한번 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전화할게요. 예.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교수님? 여보세요? 예. 한 2시간 뒤에 전화.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근데 원하는 게 뭔지를 우선 잘 모르겠어서 교수님의 입장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뭐 딴 건 아니고요. 입장은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첫 뭐 통화가 돼서 뭐 말씀하셨는데 뭐 일방적으로 뭐 두드려 맞았죠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교수님의 입장만 잠깐 듣고 저희가 아니 예. 제 입장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요. 그럼 교수님의 입장을 들으려면 위안부 동상은 끌려간 소녀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선 위안부는 끌려갔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지금 위안부 문제가 사회의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토론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처벌을 한다, 인사조치를 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위에.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학생분들도 만나보니까요. 사실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 문제인데 그 진실 자체를 사실 부정하는 자체가 생존자들이 계신데 생존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냐, 예의가 어긋나지 않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대다수의 통념과 너무나 배치되는 얘기를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소녀상이 나타내는 것처럼 소녀들을 끌고 갔다는 것은 명확히 사실이 아닙니다. 위안부들은 평균적으로 25살가량이었고 일본의 경찰이나 군인이 끌고 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나눔의 집하고 이제 2년 맺은 지 얼마 전에도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의 이제 살아계신 분들의 이제 증언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곳, 뭐 필리핀 쪽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내가 10대 때 이렇게 끌려갔다. 근데 그분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위안부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의 기억 아닙니까? 30년만 돼도 기억이 헷갈리는 것이 인간인데. 근데 이제 사실 그 기억이라는 게 사실 이게 약간의 뭐 또 일시라든지 이런 거 있어도 바뀌기는 쉽지는 않죠. 16살에 이제 내가 공부 때문에 끌려갔다. 15이던 거예요. 회사에 갔다 오다가 그거 퇴폐 가갖고는 내가 그때 이제 15살을 먹었죠. 14살 먹어서 가갖고 그때 나는 19살. 나이가 곰벼사는 무도 과거의 다감기가 잊어지지를 않아. 잊어비지를 않아. 그게 머리에 생하이 백이 있다. 그 위안부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의 기억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기술해 놓은 문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공문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위안부 승낙서를 받을 당시 다소의 강제가 있었다는 중장의 추가 진술서도 있습니다. 군부대 명령에 따라 200여 명의 부녀를 위안부로 발리섬에 데려갔다.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일본의 경찰이나 군인이 끌고 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성노동자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에 의해서 위안부가 되었다면은 그때 취업사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 일본 관원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취업사기를 하고 조선인들이 판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하수인이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 군부고 또 뭐 사실 일본인들인데 근데 그 모집책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듣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38년에 그 요시미 요시하키가 발굴한 뭐 문서를 보면 모집의 선정에 임하는 자를 신중히 선정해라 라든지 이게 공창들이라고 하죠. 일반 성매매업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 군이 적극적으로 지시하면서 이 부분을 좀 통제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록이 뭐 아주 소수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학자도 우리나라 학자도 근데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은데 이제 선생님의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사실 좀 다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말씀은 다양한 거를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다른 극단으로 이야기하시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일본은 나쁜 놈, 이 측면에 맞는 증언들만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고,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2차에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합의에서도 아베의 진지한 사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베의 그 진지한 사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80년대 때 일본에서 이제 교과서 개정할 때 한국 정부랑 중국 정부 막 항의해서 막았잖아요. 액면상 보면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일본 우익단체들이 했던 건 특권단체를 만들고 뭐 개헌을 목표로 한다든지 교과서를 개정하겠다는 강령을 다 만들어서 바꿔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는 그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에 그러니까 부족한 거보다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사과 발언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더라도 뒤에서 결국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그럼 강제동원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부정을 하고 사과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과연 언제까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진지한 사과를 또 요구할 것이며 또 어떤 형태의 배상을 또 하라고 할 것인지. あなた謝ってないって言ったけれども、一体何回日本が韓国に謝ったと思います？謝る必要は全くないんですよね。日本が一方的に韓国の言い分を飲めなんですよ。そんなものをね、我々は認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よ。ずっとこのまんまいけばね、当然お互いも喧嘩するしかないわけですよね。 일본은 절대악이고 한국은 절대선이다라는 이런 사고 틀에서 일본에게 계속 요구만 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바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朴槿惠大統領にお伝えをしたんですよ。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をしたことをもってしてですね、私は最終的かつ最弱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 생각할수록 뻔하고 당하고 죽었어. 아주 그냥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펄펄 뛰다가 내가 죽었어.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진실이 나중에는 왜곡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막 특별한 이슈가 보도가 되면 따라가기보다는 평소에 그냥 차분하게 관심 갖다가 특정 이슈가 나올 적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바른 역사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올바른 시민적 선택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これから若い人たちもなんか知ってるだけで多分だいぶ変わることがあるから、そういう運動をねやっぱり日本の中で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의미 있는 행동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테레비. No. Let me